네, 반갑습니다. 네, 가능하신 분은 카메라를 켜주시고, 네, 상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통해서 소통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황수민 씨. 네, 안녕하세요. 수원에 계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음, 아, 지금 여기 아이디로만 봐서는, 어디에 계신지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네. 어, 재학생, 그 다음 이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 그리고 학부 소속, 이런 분들이 지금 계시고요. 네. 그리고, 모모에 씨는 지금 한국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일본이에요. 네, 네. 네, 좋아요. 자, 한국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오셨고, 일본에 계시는 분들도 들어오셨고, 네, 좋습니다. 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국어 학부에서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나, 네, 그 이야기를 나누려고 오늘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네, 제 이름은 진정란이라고 하고요. 저는 한국어 학부 교수입니다. 네, 저와 함께 오늘 사이버한국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부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실 때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수강 신청을 안 하셨나요?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 수강 신청 관련해서도 오늘 좀 설명을 들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분들 새로 우리 구성원이 되신 분들에게 조금 더 학교에 대해서 빨리 알려드리려고 저희가 이 OT를 서둘러서 지금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번 학기에 우리 학부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귀한 분들이세요. 우리가 언론에 공개를 하긴 했는데 이번에 경쟁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3학년 학사 편입으로 들어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13대 1이 넘었어요. 네. 여러분 중에 혹시 그 전형으로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엄청난 분들입니다. 네. 그리고 3학년 일반 편입도 저희가 4대1 정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높은 경쟁률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학부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PPT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네. 네, 첫 번째로 한국어 학부에 어떤 분들이 계시는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교수님들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분은 우리 학부 학부장님이십니다. 박기선 교수님. 담당하는 과목은 이런 과목이 있습니다. 한국어 학부 교수님들은 우리 학부에 2개 전공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과 그리고 외국인들만 공부할 수 있는 한국어 전공 2가지가 있는데요. 양쪽 과목을 다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 전공이든 한국어 전공이든 우리 학부 교수님들을 모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학부장님이십니다. 자, 두 번째, 네, 접니다. 네. 지금 머리 모양이 좀 달라서 다른 사람 같죠? 네, 지금 서울이 오늘 3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지금 너무너무 더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머리를 꼭 묶고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네, 저와는 이런 과목에서 함께 공부를 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민우 교수님 계십니다. 4시부터는 이민우 교수님이 한국어 전공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노채환 교수님이 계십니다. 네, 노채환 교수님도 역시 한국어 교육 전공 그리고 한국어 전공 양쪽에서 모두 다 강의를 하십니다. 네, 송은정 교수님, 네, 송은정 교수님께서도 양쪽에서 모두 강의를 하고 계십니다. 한국어학부에는 이렇게 5명의 전임 교수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많은 한국 외대 소속의 교수님, 그리고 또 그 이외에 한국어 교육
또는 한국어 전공 영역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저희가 교수님으로 모시고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강 신청하실 때 담당 교수명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담당 교수 이외에 운영 교수라고 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보통은 강의 교수님께서 과목을 운영하세요. 그런데 그 과목을 수강 신청한 학생이 많은 경우에는 한 교수님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학습 관리를 해주실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반을 나눠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한 과목이 2개로 나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강의를 하신 교수님이 운영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앞으로 학교 생활하실 때 강의 운영 교수님이 누군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 강의 운영 교수님이 여러분들의 그 숙제나 과제나 시험을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선 한국어학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학부는 세계 한국어 교육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이런 미션을 선포하고 운영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 입학을 축하드리기 위해서 마련이 됐고 또한 학교 설명을 위해서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 한국어학부는 어떤 곳인가 소개해드리고, 두 번째로 한국어학부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이수하셔야 되는 교육 과정, 어떤 교육 과정이 있는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교육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하시고 계셔야, 네, 여기 요 교육 과정이죠. 네, 이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계셔야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실 때 방향을 잘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즉,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해야 내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을지, 또 내가 어떤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 그걸 알 수 있으니까요. 교육 과정을 잘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들어주세요. 그리고 공부를 마치고 여러분이 졸업할 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과 수료증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졸업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여러분이 졸업을 하실 수 있는지 이 졸업 제도도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기타 학교에 적을 두고 학생으로 있으면서 어떤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학교 생활할 때 좀 유념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 2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온라인 대학입니다. 온라인 대학이라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과 교수님들이 화상으로 실시간으로 만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의사소통은 문자를 통해서 채팅이나 게시판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지지요. 그래서 이 직접 만나지 않는 환경에서 학교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슬기롭게 공부하는 방법, 생활하는 방법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 도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언어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한국어학부가 어떤 곳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학부라고 하는 조직 아래에는 2개 전공이 있습니다. 한국어 교육 전공. 네,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졸업을 하면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 자격이 주어집니다. 2급 자격증이 주어지는데요. 한국어 교원 자격증은 3급, 2급, 1급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3급은 비전공자들이 국가시험을 보고 취득하는 자격증입니다. 여러분은 한국어 교육 전공자이기 때문에 졸업을 하시고 졸업할 때 교원 자격 취득을 위한 요건을 잘 갖추시면 국립국어원으로부터 심사를 받고 2급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2급은 전공자들에게만 주는 자격증입니다. 그런 후에 1급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셔서 교육 활동을 일정 시간 하시면
네, 여러분이 1급으로 승급을 할 수 있습니다. 승급을 하는 거니까 승진하는 것처럼 급이 올라가는 심사를 받으시고 1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전공은 한국어 전공입니다. 한국어 전공은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단 한국 국적을 가지신 분들 중에 나는 귀화를 했습니다 라고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분들은 이 전공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이 전공에서는 한국어 실력을 기르고 또 한국 문화를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학부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은 다른 전공을 부전공하거나 또는 복수전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학부 학생들도 한국어 학부의 전공 또는 부전공을 한국어 학부의 이 두 개 전공을 자기의 자격 요건에 따라서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이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 학부에 있는 전공 이외에 또 다른 영역, 뭐 다른 외국어나 또는 사회 계열의 그런 공부들을 내가 하면 어떨까? 네, 이런 생각하시고 다른 학부 교육과정도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계실 때 가능한 많이 공부를 해 나가시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겠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어학부에 여러분이 졸업하실 때까지 공부 어떻게 학점 이수를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점 이수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졸업할 때까지 취득해야 되는 과목의 점수를 이야기합니다. 140학점이 돼야 대학을 졸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이 1학년으로 들어오시면 140학점 전체를 다 취득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이 2학년이나 3학년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이전 학교에서 공부해서 취득한 학점을 인정받고 그것을 뺀 나머지 학점만 우리 학교에서 이수를 하면 됩니다. 2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졸업하실 때까지 105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졸업할 때까지 70학점을 이수하면 됩니다. 그런데 학점을 이수할 때 이 학점 안에 여러 종류의 학점이 구성이 되어야 합니다. 크게는 교양학점과 그리고 전공학점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자기 학년 확인하시고 자기 학년에 필요한 이 분야별 학점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원하실 때 여러분이 1학년으로 지원했는지 2학년으로 지원했는지 3학년으로 지원했는지 알고 계시죠? 네, 자, 합격자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몇 학년으로 입학이 허가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예전에 한번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 어떤 분이 본인은 3학년으로 입학을 했다고 주장하셨는데 학교에는 1학년으로 입학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년 동안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가 몇 학년으로 돼 있는지 그걸 모르셨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의 기록으로는 2학년을 마치실 때 마지막 학기에 이분은 본인이 졸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한바탕 크게 혼란이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그거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가지고 온 학점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졸업할 때까지 자, 교양학점을 18학점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40학점 중에 18학점은 교양 과목 중에 이수를 하셔야 해요. 자, 그런 다음 나머지는 전공학점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전공학점은 여러분이 나는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45학점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이건 국어기본법에 의해서 교원 자격증 취득하시려는 분은 반드시 45학점 이상을 취득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전공 이수학점은 42학점이지만 여러분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45학점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1학년은 교양 18학점, 전공학점 42 또는 45. 네, 요렇게 우선 만드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 학점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 나머지 학점은 여러분이 듣고 싶은 것을 아무거나 들으셔도 됩니다. 전공을 더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학부의 과목을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들으셔도 되고, 나는 다른 학부를 전공, 부전공 할 생각이 없다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듣고 싶은 어떤 과목이든지 선택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과목들은 자유선택이라고 하는 영역의 학점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2학년은 교양학점 역시 18학점인데 이거 왜 이렇게 해놨느냐 하면요. 여러분이 이전 학교에서 가지고 온 학점 중에 교양학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전 학교에서 교양학점을 18학점 이상 들으신 경우에는 우리 학교에서 교양학점 이수하실 필요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이 18학점 다 채우지 못하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이전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 보시고 그거에 따라서 교양학점은 달라집니다. 네, 그리고 전공학점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졸업할 때까지 이 자유 선택에 필요한 과목은 최소 60학점, 63학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105학점을 채우시면 되고요. 역시 같은 방법으로 3학년 계산하시면 됩니다. 3학년은 교양 과목 학점이 필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전 대학에서 다 이수하셨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전공으로 또는 전공이나 다른 과목 들으셔도 되고요. 또 교양을 들으셔도 관계는 없어요. 네, 그런데 꼭 들으셔야 하는 건 아니고 1학년과 2학년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반드시 교양 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몇 학년으로 들어왔는지,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전공과 교양과 나머지 영역에서 몇 학점을 이수해야 하는지를 잘 확인하시고 앞으로 공부하시는 동안 계산을 쭉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이전 학교에서 학점을 어느 영역에서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요? 네, 여러분 학교에 들어오실 때 서류 내셨어요. 그렇죠? 네, 그 서류 안에 다 있는데요. 학교에서 그걸 다 계산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겁니다. 언제 알려주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이 합격자 발표가 나죠? 네, 그러면 그 다음에 9월 말이나 10월 초 9월 말이나 10월 초에 여러분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 개인 정보 있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 학생 아이디로 들어가시면 여러분의 학업과 관련되는 기록을 쭉 보여주는 란이 나올 텐데요. 거기 가면 여러분이 이런 게 나와요.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졸업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추어야 하는 내용을 영역별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네,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수는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점수를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사실은 영역별로 이거보다 더 많이 들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140학점이 있어야 하는데, 자, 전공 필수로는 42학점 이수를 하시면 돼요. 특히 한국어 전공은 42학점만 하시면 되는데 나는 한국어 교육 전공으로 교원 자격증을 따고 싶다 그러면 45학점 이수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그리고 교양학점도 18학점은 특히 1학년, 2학년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학과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그러면
복수 전공을 하려고 하면 그 학과의 학점을 36학점은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부의 전공을 부전공하고 싶다 그러면 21학점은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본 전공과 또는 복수 전공, 부전공으로 졸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수 전공, 부전공 하는 사람에게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라 라고 요구하는 학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한국학부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나는 중국어 학부를 복수 전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중국어 학부 복수 전공 36학점에 대해서는 한국어학부에 물어보시면 저희가 답을 할 수 없고요. 어디에 물어봐야 할까요? 네, 여러분이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 하고 싶은 학부 사무실에 전화를 하셔서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전화를 하시든 아니면 그쪽 학부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든 해서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어학부에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확인하셔야 되는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릴 텐데요. 우선 한국어 교육전공 나는 졸업한 후에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라는 분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네,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과정은 학부에서 마음대로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국어기본법이라고 하는 법령 하에서 규정되어 있는 교육과정을 학부에서 지금 그 기준에 준해서 교육과정을 정하고 있는데요. 네,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받게 되면 그 주는 사람이 누구로 되어 있냐 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체부 산하에 있는 국립국어원이 여러분이 제대로 공부를 했는가 이걸 서류로 심사를 하고 심사를 통과한 분들에게는 자격증을 여러분 주소지로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이 국어기본법에 의거해서 5가지 영역에 걸쳐서 총 45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여러분은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가게 됩니다. 자, 그 5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여기 보시면 영역이 있죠? 네, 1영역, 2영역, 3영역, 4영역, 5영역 이렇게 5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이 무엇인지 이번 첫 학기에 여러분 듣는 과목 여러 가지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 1영역은 한국어학에 관한 겁니다. 한국어. 그러니까 한국어 발음, 한국어 문법, 뭐 한국어 단어 이런 것에 관한 내용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6학점 이상 들으셔야 합니다. 6학점 이상. 지금 전공 과목은 모두 다 3학점입니다. 한 과목이 3학점이에요. 그래서 6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된다라는 말은 자, 몇 과목을 들어야 한다는 말일까요? 몇 과목을 들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네, 자, 대답을 할 수 없으면 채팅창에 쳐보세요. 몇 과목? 자, 6학점 그러면 몇 과목을 들으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최은자 학우님. 네, 2과목이죠. 그러니까 6학점이면 최소 2과목을 들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영역은 일반 언어학, 응용 언어학. 그러니까 언어학과 관련되는 건데 한국어와 관련되는 건 아닌 네, 그냥 전 세계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론에 관한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영역인데요. 이것도 역시 6학점입니다. 자, 몇 과목이에요? 2과목.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3영역은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가장 많습니다. 24학점이에요. 자, 몇 과목이에요? 그렇죠. 제가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는 질문을 하고 있죠? 네, 8과목입니다. 그렇죠? 8과목 이상을 들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학점수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중요한 영역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무엇을 공부하는 영역이냐?
외국어로 한국어를 교육하는 방법에 대한 것을 공부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고요. 8과목 이상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4영역은 한국 문화와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하는 영역인데 역시 6학점, 네, 2과목입니다. 2과목 들으셔야 돼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영역은 한국어 교육 실습입니다. 교육 실습은 한국어를 외국인에게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연습을 하는 과목이죠. 그러니까 우리 전공에서 이 전공,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전공에서는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그런 교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목은 3학점이니까 한 과목 이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 2, 3, 4, 5 영역에 걸쳐서 최소한 45학점을 이수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매 학기 수강 신청하실 때 그때 계획을 세우시면 졸업할 때까지 이 영역별 45학점을 관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학 중에 미리 나는 이 45학점을 어떤 과목으로 이수를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미리 계획을 세워 놓으시고 차근차근 이수를 하시는 방법을 권장드리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내가 각 영역별로 지금까지 몇 학점을 이수했는지 그걸 스스로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시기를 권합니다. 가끔 졸업을 하신 이후에 자격증 발급을 위해서 심사를 요청하셨다가 탈락하시는 분들이 가끔 나옵니다. 관리가 안 된 거죠. 그러면 뭐 4영역 한 과목이 없다거나 2영역 한 과목이 없다거나 뭐 이런 사고가 졸업 후에 발견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에서는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서 여러분들께서 학업 중에 이 관리를 꼭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학부에서 그러면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들을 어떻게 만들어 놨는지 좀 소개를 드릴 텐데요. 우선 기초, 심화, 응용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이다 인 것이죠. 보시면 한국어에 관한 학습이 많습니다. 한국어 어문 규정, 기초문법, 언어학의 이해, 화법의 이해, 말소리의 이해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어문 규정이나 기초문법이나 화법의 이해 이런 것들은 모두 1 영역에 해당하는 과목들이고요. 언어학의 이해는 2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겁니다. 또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 교육론, 교육학 개론, 언어교수 이론 이런 것들은 모두 교육 방법에 관한 거라서 3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입니다. 이런 과목들이 가장 기초적인 과목들입니다. 여러분들 합격자 발표 나고 학부에서 수강 신청 안내문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면 아마 제일 먼저 수강 신청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한 과목들 중에 기초 과목이 있을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심화는 좀 더 영역별로 구체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 과정들입니다. 여기 보시면 네, 자 심화 과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 응용이라고 하는 것은 기초와 심화에서 공부한 걸 활용해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그 3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과목들이죠. 이런 과목들이 여기 응용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학년별로 학기별로 네,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학부 홈페이지 교육과정에 가셔도 여러분 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각 과목별로 내가 자세하게 못 봤다 하시는 분은 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과정 들어가셔서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은 지금 2학기에 들어오셨죠. 네, 2학기 입학생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1학기 과목을 수강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학기 교과목 중에서 수강 신청하셔야 되는데 기초문법 같은 경우에는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열리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네, 아까 기초 과목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한국어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기초 문법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어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여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1학년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대부분 1영역과 관련이 되는 과목들이고요. 자, 이 영역 보시면 여기에 언어의 보편성과 특수성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자, 3영역은 지금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하이라이트 해놓은 과목들이 있죠? 이 과목은 우리 학부에만 있습니다. 다른 학교 어디에도 없어요. 네, 대한민국의 한국어 학부에만 있는 과목들인데요. 여러분이 만약에 해외 특정 언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우리가 국어원의 모든 교육과정을 다 심의를 받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부에서 개설하고 있는 이 3개 교과목은 국립국어원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이 3개 과목은 유사 기능을 갖고 있는 과목이다라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유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결국 교육의 목적이 동일하다는 것이죠. 특정 언어권 학습자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에 대한 소양을 기르는 과목이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학생이 이 3과목을 다 들으면 동일한 학습 목표를 가진 교과목 3개를 가지고 3영역의 학점을 해결하는 격이 되죠. 그래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3개 중에 하나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심사 받을 때. 그래서 이 3개 과목은 신중하게 고민하셔서 한 과목만 선택해서 들으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4영역에 해당하는 과목들은 여기 이렇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교육 실습이 있는데 교육 실습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분들만 수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입학하신 여러분은 자격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은 한 3번째 학기나 4번째 학기쯤에 이 과목을 선택하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실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전공의 교육과정을 다시 또 한번 이렇게 구분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 놨으니까요. 여러분께서 지금 2학기에 해당하는 과목들 중에서 잘 과목을 구분하시고 선택을 하시기를 바라겠고 학부에서 이번에 입학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권장 방향은 첫 학기에는 가능하면 기초 과목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 과목에 배정되어 있는 것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에서 안내드린 그 권장 방향을 잘 이해를 하시고 수강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1, 2, 4 영역이 기초가 되는 과목이고 3 영역은 응용이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기초 없이 응용을 듣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3 영역 과목 중에 여러분들이 이번 학기에 나는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네, 여기 이런 과목 교육학 개론 뭐 이런 것을 들으시기를 권합니다. 네, 또는 이런 언어교수 이론 이런 과목들은 첫 학기에 들으셔도 괜찮은데 네, 뭐 교육 지도법이나 평가론이나 이런 과목들은 상당히 응용 분야이기 때문에 기초 없이 들으시기는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지금 이 OT에 참여하신 선배님들 많이 계십니다. 궁금한 사항은 선배님들께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 선배님들께서 여러분들하고 같은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자, 전공 다시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릴 것은 여러분들이 과목 이수하실 때 좀 유념하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관계가 있는 과목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잠시만요. 네, 여기 저 1영역에 있는 이 말소리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말소리의 이해는 결국은 이 발음교육론하고 관련이 있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발음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먼저 말소리의 이해를 공부하고 그 다음 발음교육을 들으시면 두 개가 세트 과목처럼 돼서 공부를 하시기가 훨씬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한국어 단어의 이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것에 관한 원리를 공부하는 거라서 이걸 공부하신 이후에 한국어 어휘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들으시면 어휘 교육에 관해서 이론과 실제를 잘 학습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문법론, 한국어 문법에 대한 것을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 네, 여러분께서 한국어 문법 교육론을 들으시면 한국어 문법의 내용을 공부하고 그리고 그 다음 방법론을 공부하실 수 있어서 훨씬 공부의 질이 깊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학부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과정에 들어가셔서 교과목명을 클릭하시면 거기에 과목에 대한 상세 설명이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관련 있는 다른 교과목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으니까 그걸 좀 더 참고하시면 네, 이해를 더 깊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교육과정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이제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수강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수강 신청하실 때 유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내가 몇 학점까지 수강 신청을 해야 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첫 번째, 네. 여러분은 이번에 첫 학기이죠. 네, 첫 학기이신 분은 9학점 이상 수강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하면요. 우리 학교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부만 하는 분은 없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육아를 전담하시거나 뭐 이러시면서 바쁜 틈을 쪼개서 공부를 하시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나는 조금씩 느리게 오래 공부하고 싶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저학점이라는 제도를 두고 한 학기에 2과목만 공부를 해도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제도를 갖고 있는데 첫 학기에는 그 최저학점 이수 제도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9학점 이상, 즉 3과목, 전공을 기준으로 하면 3과목 이상 수강 신청을 하셔야 되고 나는 빨리 공부를 끝내고 싶다라고 하는 분도 계시죠? 네, 그렇지만 공부는 소화가 되어야 됩니다. 출석하고 시험 보고 하는 것으로 공부가 되는 것은 아니죠. 네,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익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한꺼번에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은 학습의 질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 학점을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학점까지만 첫 학기에는 여러분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2과목에서 최대 6과목까지만 수강 신청을 하실 수 있으니까 요 안에서 여러분들이 감당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만큼의 과목만 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합니다.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내가 이번 학기에 3과목 신청했는데 해보니까 충분히 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다음 학기에는 한 과목을 더 늘려도 되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너무나 첫 학기에 욕심을 내셔서 나는 최대한 빨리 공부를 할 거야 하시면 후회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보고 나는 더 많이 공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해보니까 학점도 충분히 나와. 네, 이런 분들은
성적이 아주 좋은 분들은요, 네, 21학점, 그리고 또 21학점씩 하셔서 조기 졸업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첫 학기에는 조금 조심스럽게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 너무 무리하시지 말고요. 네. 그리고 모든 과목은 학년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습니다. 즉,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도 2학년이나 3학년 과목으로 개설되어 있는 거 선택하실 수 있고요. 반대로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도 1학년이나 2학년 과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버대 공부는 학년 구분이 거의 없습니다. 공부를 하는 데는 학년 구분이 없어요. 그러나 교육과정을 만들 때는 학년 구분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목을 배열을 합니다. 그럼 어떤 순서대로 배열을 했을까요? 네, 저학년일수록 기초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1학년 과목이 가장 기초가 되는 과목이고 2학년이 그 다음, 네, 3학년부터 있는 과목들은 앞에서 제가 소개해 드릴 때 응용 과목이라고 했던 영역의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 학기에 수강 신청하실 때는 학년에 관계없이 기초 과목 중심으로 수강 신청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모든 과목은 학생 수가 300명까지만 한 반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강의 교수와 운영 교수에 관한 말씀을 드렸죠. 네, 강의 교수라고 하는 건 화면에 나오는 교수님이에요. 네, 그런데 운영 교수라고 하는 분은 그 반을 관리하고 여러분의 학습을 평가하는 것을 책임지고 있는 교수님인데요. 대부분의 과목이 강의하신 교수님이 운영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서 한 400명, 500명이 그 과목을 신청하면 학교에서는 여러분 학습 관리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을 나눕니다. 그래서 수강 신청 순서에 따라서 선착순인 거죠. 그래서 300명까지 자르고 그게 이제 첫 반이 되는 거고 301명부터는 2반으로 소속이 되게 됩니다. 그럼 2반은 강의한 교수님이 운영을 하실 수 없어서 다른 교수님께서 운영 교수로 참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반은 선착순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께서 아니 나는 화면에 나오는 교수님한테 관리를 받고 싶은데 왜 내가 2반이냐라고 학교에 항의를 하시면 저희는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강 신청하신 순서대로 자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강의 교수님한테 나는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네, 수강 신청을 빨리 하셔야 되겠죠. 네, 자, 네. 이건 분반 과목은 한 과목만 수강할 수 있다. 당연하겠죠? 네. 똑같은 과목을 여러분이 1반, 2반 두 개를 수강하실 이유는 없으니까요. 네. 자,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습 말씀드립니다. 한국어 교육 실습은 한국어 교육 전공의 꽃인데 가장 마지막에 이수할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한 자격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렸는데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 실습이라는 과목을 수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이 과목을 수강 신청하기 전까지 1영역과 3영역의 과목 중에 8과목, 즉 24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국어 교육 실습을 선택할 수 있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1영역과 3영역 중에 아무 과목이나 들으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 중에 이 24학점 중에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또 여러분이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첫 학기에 너무 많은 걸 아시면 머리가 아플 수 있으니까요. 네, 차근차근 정보를 전달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이 그 교육 실습 이수하기 전에 이수해야 되는 과목, 네,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학점 이상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런 과목들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 이런 과목 두 개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서 들으셔야 되고, 네, 자, 요렇게 영역에 따라서 들으셔야 하는 과목들을, 네, 반드시 들으셔야 하는 과목들을 이렇게 정해놓고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국어 교육 실습은 이렇게 심사를 거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다른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그 수강 신청할 때 과목당 수강료를 내시면 되는데, 이 교육 실습은 실습비를 따로 내셔야 합니다. 실습비와 참관비라고 하는 비용을 따로 더 내셔야 하는데요. 교육 실습이라고 하는 과목에 그 이수의 필수적인 항목이 3가지가 있습니다. 역시 국어 기본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자, 첫 번째, 과목을 공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네, 수업 참관을 하셔야 합니다. 수업 참관이라 함은 전문 교사가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업을 여러분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예비 교사의 입장에서 보고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9시간 이상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참관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이수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밟으셔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또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네, 또 참관을 하고 그 다음 3번째는 무엇을 하셔야 하느냐 하면, 이제 이론을 배우고 전문 교사가 하는 수업도 봤으니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외국인에게 수업을 하는 실습을 하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실습 수행을 위해서 또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육 실습에 관한 과목은 이렇게 좀 까다롭게, 네, 운영이 된다는 걸, 네, 참고를 해주세요. 앞으로 이제 3학기나 4학기 이후 1학년 분들은 한 2년, 3년 후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밟게 되실 겁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어 전공으로 들어오신 분들을 위한 교육과정 안내하겠습니다. 네, 한국어 전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은 들어오실 수 없고 외국인들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사이버대가 우리나라에 21개가 있습니다. 사이버대 중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학교가 우리 학교입니다. 네, 우리 학교에는 지난 4월 1일 기준으로 보니까요. 네, 우리 학교에 230명이 넘는 분들이, 외국인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모국어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네,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베트남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 그리고 인도네시아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 그리고 일본어를 모국어로 하시는 분, 러시아어 쓰시는 분, 굉장히 다양하게. 네, 물론 이제 영어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죠. 네, 다양한 외국인들이 우리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자, 한국어 숙달도에 따라서 초급, 중급, 고급, 그리고 최고급 과정까지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는데요. 초급은 토픽 1급, 2급 중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 외국인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토픽을 기준으로 해서 최소한 토픽 2급 이상은 있어야 들어와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픽 1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사실은 공부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픽 2급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초급부터 공부를 하시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사이버외대 한국어 학부의 한국어 전공이 좀 이렇게 알려져서 최근에는 토픽 3, 4급 이상의 중급 이상의 한국어 구사 능력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초급, 중급, 고급 과정에서 그 공부를 하실 수 있는 과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고 이수하는 과목은 바로 이런 과목들이에요.
네, 한국어 통번역 입문 과정이나 고급 과정, 그리고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입니다. 비즈니스 한국어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한국어 입문부터 비즈니스 한국어 프레젠테이션까지에 이르는 이 네 과목을 이야기합니다. 이 네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은 한국 회사나 아니면 업무 수행에 한국어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국어를 여러분은 익히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통번역 일에 이 한국어를 사용하고 계시죠. 그래서 통번역 과정을 이수하시려면 고급과 최고급에 있는 한국어 수업을 들으셔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학교에 있는 다른 학부와 연계해서 그 통번역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도 1학년, 2학년, 3학년으로 들어오셨을 텐데요. 여러분은 졸업학점 중에 전공학점이 42학점만 이수를 하시면 됩니다. 다 공통이고요. 1학년은 반드시 교양학점 18학점을 이수하셔야 됩니다. 교양 과목 중에 외국인을 위한 한자어 같은 외국인을 위한 과목들이 개발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과목을 선택하시면 조금 수월하게 교양 과목 이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숙달도 한국어 수준에 맞춰서 과목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한국말을 잘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교육 전공, 한국어 학부에 있는 한국어 교육 전공을 복수 전공할 수 있습니다. 네, 복수 전공할 수 있는데 외국인이 졸업 후에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면 한국말을 잘한다는 것을 증명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 전공의 교과목을 이수하시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격증 신청을 할 때 반드시 한국어 능력시험, 토픽, 다른 시험은 지금 인정이 안 돼요. 네, 토픽 시험 6급 합격증을 함께 내야 여러분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배들 중에도 이렇게 해서 자격증 받은 외국인 그 선배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와 토픽 시험 6급 합격해야 자격증을 받나? 어렵겠는데? 라고 하지 마시고 한국어 학부에서 공부하면서 천천히 준비를 해서 도전을 하세요. 할 수 있습니다. 네, 용기를 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한국어 전공을 공부하면서 한국어 교육을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다. 네, 기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은 한국어학부에서 받을 수 있는 자격증과 수료증 안내 드릴 텐데요. 우선 한국어 전공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어 전공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앞에서 길게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한국 어학부터 한국어 교육 실습에 이르는 5개 영역의 교육과정을 잘 이수하시면 졸업 후에 여러분들이 국립국어원에 자격증을 주십시오라고 심사를 의뢰해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스스로 영역별 이수 학점을 관리하셔야 합니다. 학부에서는 관리를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이수 현황은 본인이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료증은 요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은 학교에서 우리 학교 총장님 명의로 드리는 자격증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학교 안에는 영어, 중국어, 그리고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스페인어 이런 외국어 전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시면서 이런 외국어를 따로 복수 전공이나 부전공을 하시는 경우에는 우리 학교 총장님께서 외부 사람들에게 이런 증명을 해주십니다. 뭐냐면 이분은
외국어 특성화 원격대학의 장점을 살려서 외국어 구사 능력과 한국어 교육 능력을 겸비한 전문 한국어 교원이다. 우리 학교에서 이런 교육과정을 이수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수료증을 발급을 해 주는 거죠. 특히 여러분이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외국어 구사 능력은 해외에서는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만큼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어 교원에게 아주 중요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정 언어 지역에 나가서 한국어 교육을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면 외국어를 많이 가르치는 학교인 이 사이버 한국 외국어 대학교에 계실 때에 꼭 외국어를 공부를 더 하시기를 적극적으로 권합니다. 네. 그래서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과정 이걸 이수하시면서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 학부를 복수 전공 또는 부전공으로 이수를 하시되 또 성적이 아주 낮게 이수하시면 이분이 외국어 구사를 잘한다 이렇게 총장님이 증명하실 수 없잖아요. 네, 그래서 평균 졸업 평점이 3.0 이상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네,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외국어 계열의 공부를 해내신 분에 한해서 학교에서 글로벌 한국어 교원 과정 수료증이라고 하는 것을 발급해 드립니다. 이렇게 되면 이 과정을 거치신 분은 2개의 자격증을 얻게 되시는 거죠. 한국어 교원 2급 자격증 그리고 글로벌 뭐 영어면 영어권 한국어 교원 자격증 또는 중국어권, 일본어권 이렇게 특정 언어권별로 네, 교원 과정 수료증을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문화사회 전문가 2급 과정에 대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내에서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시려고 하는 분, 그분들 중에 특히 국내에 있는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활동을 하고자 하시는 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격증입니다. 네, 이 자격증은 법무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는 자격증인데요. 법무부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이주해서 사시는 분들이 그 귀화 시험을 보지 않고 한국 국적을 취득하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인데요. 그 과정 중에 기초부터 중급까지는 한국어 수업만 받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제 그 고급 과정 5단계에 들어가면 한국 사회에 대한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법률, 경제, 역사 뭐 이런 한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관한 기초 소양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교사를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다문화사회 전문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 학교에서는 2급 과정을 이수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과목이 있어요. 과목이 있는데 지금 이 과목들은 어디에 개설이 돼 있냐 하면 우리 학교에 다문화 전공이 있죠. 네, 다문화 상담심리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에 이 과정이 개설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한국어 교원으로 국내에서 다문화 배경의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가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어 학부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을 이수하시면서 학점이 남잖아요. 물론 3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충분히 남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도 함께 이수를 하셔서 졸업하실 때 이것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시고 나가셔야 여러분이 졸업 후에 국내에 한국어 교원으로 활동하시는데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이 자격증 이수하시기 위해서는 8과목 이수를 하셔야 됩니다. 8과목 이수를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은 지금 2021년 2학기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지금 2학기에 들어오신 분들이라 여러분은 이 개정되는 법의 저촉을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학기에 한 과목이라도 다문화사회 전문가 과정 과목을 수강하기 시작하시면 8과목 24학점만으로도 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번 학기 아니고 다음 학기부터 이 과정을 받기 시작하시면 그때는 30학점을 이수하셔야 이 자격증을 받게 됩니다. 강화가 됐어요. 맞아요. 이 자격증 취득하는 방법이 강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30학점 이수를 하셔야 이 자격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어찌 보면 여러분이 그 막차를 탔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네. 24학점으로 다문화 사회 전문가 과정 수료증을 받으실 수 있는 끝자락에 네, 여러분이 지금 우리 학교에 들어오신 거죠. 네, 그래서 고민해 보시고 여러분이 난 국내에서 다문화 배경 학습자들을 돕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번 학기에 한 과목이라도 이수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과목에 대한 소개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주로 다문화 심리상담학과의 대부분의 과목이 개설이 돼 있으니까, 네, 과목들을 유념해서 보시고 이수를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어 전공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과 수료증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졸업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가져갈 수 있는 과목. 네. 지금 이번 겨울에 졸업하는 우리 인도네시아 친구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 학교에서 만든 모든 자격증을 다 받아 나갈 것 같아요. 네, 앨리스라고 하는 인도네시아 학생인데 너무나 열심히 지금 과정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졸업식 우리 기대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래요. 자, 수료증의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한국어 고급 수료증. 그러니까 나는 한국어 고급 과정까지 다 이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수료증입니다. 두 번째는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 나는 비즈니스 업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한국어 학습을 했다라는 것을 외부에 보여줄 수 있는 수료증이죠. 또 하나는 한국어 통번역 입문 수료증. 즉, 나는 한국어로 통역이나 번역을 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수료증입니다. 네, 모두 우리 학교 총장 이름으로 나가는 수료증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어학 시험 점수가 있어야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토픽 성적이 있으면 토픽 5급이나 6급이 있으면 되고, 나는 토픽 시험은 본 일이 없다라고 하는 학생은 우리 학교에서 진행하는 그 레벨 테스트가 있어요. 레벨 테스트.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도 우리 학교에서 실시하는 레벨 테스트 보실 수 있는데, 레벨 테스트 중에 한국어 레벨 테스트가 있습니다. 한국어 레벨 테스트 고급 점수를 얻으면 네, 되고요. 두 번째는 졸업평가에서 3.0 이상 평점이 졸업할 때 3.0 이상이 되어야 하고, 전공학점, 즉 한국어 전공의 교과목을 30학점 이상 이수를 해야 합니다. 네, 한국어 고급 과정에 있는 교과목 중에 4과목 이상 이수를 하면 되고, 비즈니스 한국어 4과목 이상, 그리고 통번역 입문 과정은 한국어 학부의 고급 과정 4과목 이수를 하고 거기에 언어권별로, 즉 영어 학부, 중국어 학부, 일본어 학부, 스페인어 학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이런 다른 외국어 학부에서 통번역 과목으로 지정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 과목 2과목 이상 이수를 하게 되면 통번역 입문 수료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서 설명드린 그런 내용
입니다. 그런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어디에서 얼마나 학점 이수를 해야 하는지 지금 정리를 해 놓은 건데요. 이 타학부는 다른 학부를 이야기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국어 학부가 아닌 다른 외국어 학부, 일본어 학부, 영어 학부, 중국어 학부, 스페인어 학부, 베트남, 인도네시아 학부. 네, 그 학부에서 지정해 놓은 과목이 있습니다. 통번역 관련한 과목, 그 중에 2개 이상을 들으면 됩니다. 네, 조금 더 자세히 해놨는데요. 고급 과목은 3학년, 4학년에서 개설된 과목들입니다. 대부분은 토픽 5급 이상의 수준으로 강의가 되는 과목들인데요. 이 중에 여러분이 4과목 이상 수강하면 됩니다. 그런데 평점이 C 이상은 되어야 해요. C 이하는 여러분이 그 과목을 충분히 잘 이수했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과정 수료증을 드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꼭 수료증 받으시기 바라겠고요. 자, 비즈니스 한국어 수료증은 비즈니스 한국어와 관련되는 과목, 이렇게 4과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다 들어야 되겠죠? 지금 현재는. 앞으로 비즈니스 관련한 과목이 더 생길 텐데 지금 현재는 이렇게 4과목이 있으니까요. 이 4과목 다 들어야 합니다. 다 들으시고 역시 평점이 C 이상 되어야 이 과정 수료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번역 과정 수료증은 영어, 중국어 이렇게 학부별로 지정된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언어를 하기는 어렵죠, 여러분. 대부분의 이 과정 밟는 분들은 자기 모국어 그 학부를 찾아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계신 분 중에 모모에 씨가 만약에 이 통번역 입문 수료증을 얻겠다 그러면 이제 일본어 학부에 가서 들어야 되겠죠. 일본어 학부에서 지정한 이런 과목들 중에 이제 2과목을 듣는 거예요. 2과목을 듣고 그 다음에 한국어 학부에 있는 과목, 한국어 전공 30학점 그 중에 고급 과정 들어야 하고, 네, 이렇게 들어서 총 48학점 이수를 이제 해야 하는데 그 중에 고급 과정 4과목 들으시고 한국어 고급 과정 4과목, 그 다음에 일본어 학부에서 지정한 이 과목들 중에 2과목 이렇게 들으면 한국어 통번역 입문 수료증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영 씨, 네, 레벨 테스트 고급 점수 몇 점이냐고요? 이게 점수로 계산이 돼요. 합격, 불합격이 아니고 레벨 테스트는 종류가 하나예요. 종류가 하나고 취득 점수에 따라서 당신은 초급입니다, 중급입니다, 고급입니다가 결정이 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60점 이상이면 고급으로 알고 있어요.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네. 자, 이번에는 졸업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졸업은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대부분 이수한 후 여러분 스스로가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졸업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셔야 졸업을 할 수 있어요. 네. 나를 왜 졸업을 안 시켜주느냐라고 학부에 막 전화해서 항의하시는 분 계십니다. 예전에 여러분이 그 일반 대학에 계실 때는 졸업 신청을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사이버 대학교는 평생교육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정말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졸업할 때까지 140학점 이수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180학점, 200학점 이렇게 들으면서 졸업을 안 하는 분이 계세요. 네, 계속 공부만 하세요. 그런 분이 실제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취득학점이 나는 116학점이 된다 하시면 그때부터 여러분은 졸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116학점 이상이 된 분들 중에
나는 이제 다음 학기를 마지막으로 공부를 마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졸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1학기에는 4월, 그리고 2학기에는 10월. 이때 졸업 신청하세요라고 공지가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공지를 꼭 보셔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온라인 대학입니다. 누구도 여러분에게 옆에 가서 얘기해 주지 않아요. 전화 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안내는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통해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지사항을 꼭꼭꼭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공지사항을 놓치면 중요한 일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지를 드리면 신청하세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조건은 이거예요.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은 7개 학기 이상 이수를 하고 116학점 이상 취득한 사람. 2학년이나 3학년으로 입학한 분들은 줄어들겠죠? 네, 자, 그래서 졸업 요건은 앞에서 제가 굉장히 길게 드렸어요. 그렇죠. 졸업 학점은 전공이 42학점. 그런데 자격증 취득하시려는 분, 한국어 교원 자격증 취득하시려는 분은 45학점. 네, 그리고 교양학점 3학년은 필요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140학점 이상이 돼야 졸업하실 수 있고요. 또 전체 과목의 평점이 1.5 이상은 되셔야 합니다. 1.5 이하는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이 아니에요. 졸업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졸업평가가 있습니다. 한국어학부는 졸업평가가 졸업시험이 있어요. 종합시험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여러분이 공부한 전체 교과목 중에 몇 개 과목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과목들 중에 출제가 되어서 종합시험처럼 운영이 되고요. 그거 합격을 하시면 졸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시험에 떨어지면 졸업을 못할까요? 부활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졸업시험 탈락하시면 학부에서 그분들께는 졸업과제라고 하는 걸 드려요. 졸업과제, 페이퍼 쓰시는 건데요. 네, 그 졸업과제를 하시면 네, 졸업평가로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8학기 이상 이수를 했어야 졸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자, 졸업시험 안내에 나옵니다. 네, 온라인 시험 보시는 거고요. 지금 과목이 이렇게 나오죠? 네, 지금은 여러분 여기에 신경 쓰실 필요는 없어요. 네, 나중에 졸업하시기 전에 확인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졸업할 때는 이 과목들 이수가 돼 있어야 시험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여러분이 교육 실습 이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교과목하고 거의 다 같아요. 네, 그러니까 꼭 이수하셔야 되는 교과목 중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아시고 수강신청 계획 세울 때 체크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졸업시험 말고 졸업 논문도 있는데요. 졸업 논문은 지금 몇 학기째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요. 어떤 분에게 우리가 권장하느냐 하면 난 학부 졸업 이후에 난 대학원을 가려고 한다. 그래서 학술적인 글을 한번 쓰는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는 분에게 권장합니다. 네, 그런데 졸업 논문은 논문이잖아요. 쉽지 않아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은 졸업 시험을 봅니다. 네, 이제 한국어 전공은요, 졸업 시험보다는 이 한국어를 잘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 전공자 분들은 졸업 시험 없습니다. 뭘 보시냐 하면, 자, 학교에서 진행하는 레벨 테스트, 그걸로 중급 이상의 성적이 되면 졸업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또는 토픽 4급 이상의 성적 증명서를 내시면 졸업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만약에 이걸 이제 떨어지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는 증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졸업 과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에세이 쓰기로 교수님들이 여러분의 한국어 실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자,
사이버웨드에 들어오면 여러분은 네, 어떤 활동을 하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우리 학교 안에는 학부 이외에 다양한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 조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 K-스터디 센터를 소개해 드립니다. K-스터디 센터는 외국인 학생들이 들어와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부설 교육기관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이전에는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를 찾아와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공부하고 이 과정을 이수했습니다. 러시아 그 연해주에 있는 한글 학교 학생들 그리고 태국의 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K-스터디 센터로 어학 연수를 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한국어 전공 분들도 내가 학교 공부 이외에 추가적으로 한국어 실력을 더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K-스터디 센터 관심을 가지시고 저기에서 운영되는 특별 프로그램 같은 거 수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도우미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한국어 교육 전공과 한국어 전공 두 종류가 있는데 이분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우미 제도라는 걸 두고 한국어 전공의 외국인 학생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예비 한국어 선생님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지금 여기에 우리 단톡방, 우리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 네, 아까 현 선생님 들어오셨었는데, 네, 네, 도우미 제도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현소영 선생님이 들어오셨었거든요. 네, 지금도 계시나? 나가셨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네. 도우미들 제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은 채팅창을 통해서 이 현소영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우미 제도에 내가 도우미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 또는 도우미를 얻고 싶으신 분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채팅창 이용하는 방법 알고 계시죠? 받는 사람 거기에서 네, 현소영이라는 분을 찾아서 그분에게 DM을 보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네, 질문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도우미 제도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인 예비 한국어 교원이 외국인 한국어 전공 학습자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네, 나는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또는 나는 도우미를 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코리안 네, at coffs.ac.kr 이쪽으로 메일 주세요.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께서 온라인 대학이라는 곳에서 학생으로 계실 때 우리가 좀 슬기롭게 해야 하는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이라는 곳이기 때문에 환경이 좀 특별하죠. 네. 자, 공지사항 확인하기 별이 있어요. 별. 사실 저는 여기 별을 한 100개 정도 주고 싶습니다. 네. 아주 중요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은 우리가 화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지만 모든 내용을 다 화상이나 여러분에게 그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모든 공식적인 안내는 홈페이지 상의 공지사항을 통해서 알립니다. 자, 그럼 공지사항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학번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개인 그 창이 뜰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여러분이 학업 이수한 이력도 확인할 수 있고 여러분이 듣고 있는 과목도 이렇게 메뉴로 나오고 또 학교에서 보내는 공지사항도 나오고 여러 메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공지사항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어떻게 하시라고요? 매주
적어도 3번 날짜를 아예 정하세요. 여러분 요즘 다 이런 스마트폰 가지고 계시잖아요. 자, 알람 설정하세요. 알람 설정. 네. 요일을 정하시고 시간을 정하셔서 스스로에게 네, 알람이 올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지금 당장 하세요. 지금 당장. 네. 그래서 알람 설정 해놓고 일주일에 최소한 3번은 확인하십시오. 무슨 안내가 있나, 내가 이번 주에 뭐 해야 하나, 모두 다 공지사항으로 안내가 되니까요. 아주 중요합니다. 공지사항. 네. 자, 지금 이제 여러분이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하는 것 중에, 네, 이 수강신청 안내하고 등록금 납부 방법 안내 받으셨죠? 네, 확인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경로로 들어가셔가지고 네, 요거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네, 공지사항 확인하기 이건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공지사항 확인하기 정말 100번 강조해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이건 정말 네, 공지사항 확인한다. 자, 두 번째는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외로운 일입니다. 네. 지금 저는 모니터를 보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 모니터에는 지금 여러 개의 창이 떠 있고요. 그 중에 하나, 네, 여러분들 이름이 있는 네, 그 화면을 제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진을 안 넣어 주신 분은 이렇게 이름만 있어요. 네, 모모의 유영화, 황수민, 예지 뭐 이렇게 이름만 있단 말이죠. 네, 여러분이 지금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지만 전 혼자 지금 이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네, 저는 마치 여러분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 생각하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는요. 이런 화면도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딱 교수님, 강의하는 교수님 한 분 보일 거예요. 공부하는 과정이 굉장히 외로울 수 있습니다. 이 온라인 대학에서 성공적으로 공부를 해내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습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본인이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힘들어요. 네, 외롭고. 네. 혼자 어떤 일을 해내려면 10배, 3배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다가도 어느 때는 지쳐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채팅창에 올려주세요.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야, 내가 지금 이 나이에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모니터 앞에 두고 말이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런 생각이 들 때. 동아리, 스터디 모임. 네, 네네. 맞아요. 친구가 필요합니다. 동지가 필요해요, 동지가 필요한데요. 네, 유영아 학우님. 친구, 선배. 그렇죠. 그분들이 어디에 계실까요? 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이 수많은 동아리에 계십니다. 무슨 사이버 대학에 이렇게 동아리가 많나? 굉장히 많습니다. 사이버 대학이지만 우리는 면대면으로도 만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만나냐고요? 우리는 줌을 통해 만납니다. 네, 줌으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또 좋아진 것이 있어요. 해외에 있는 많은 선배 동료들과 함께 공부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우리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동아리들 중에 몇몇 개는 해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회장님이세요. 미국 캔사스에 계시는 분이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도 있고요. 저기 스위스에 있는 선배분이 회장으로 있는 동아리도 있습니다. 글로벌하죠? 네, 여러분. 동아리 참여를 통해서 글로벌 사이버 한국 외대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학부에는 이렇게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학교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가온누리가 있습니다. 또 강남 중심으로 너울가지, 홍대 중심으로 신압으로,
부산 지역 라운소리, 종로에서 모임을 갖는 화요 모임, 네, 또 해외 봉사단, 그리고 온라인으로 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어울림, 광주의 너울가지, 너나들이, 그리고 대구의 차곡차곡 늘품, 이런 많은 동아리들이 있습니다. 이 동아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모두 그런 경험을 한 선배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비타민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치고 힘든 동료에게 비타민이 돼 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이 동아리 선배님들이 우리 학생회에서 이제 OT를 진행할 거예요. 지금 우리 대표님 여기 들어와 계시거든요. 대표님 들어와 계신데, 학부 학생회에서 OT 진행할 때 이 동아리들 회장님들이 다 오실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아리 회장님들로부터 설명 들으시고 정하세요. 한 개 동아리에만 들어가시지 않아도 돼요. 2개, 3개 다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동아리 참여하셔서 길동무를 얻으시라. 그리고 여러분도 다른 친구들의 길동무가 되어주시라.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 자, 그리고 3번째는요. 오늘 제가 아주 간단하게 OT 드렸는데 나중에 또 학생회에서 더 자세한 오리엔테이션 주실 거예요. 그 오리엔테이션에서 나누었던 이야기들을 잘 숙지하시기를 또 권장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이제 첫 번째 이따가 뒤에서도 말씀드릴 텐데 우리가 온라인으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문자로 소통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뭐 댓글 사건들 많이들 접하시잖아요. 그 댓글 사건들이 왜 일어날까요? 네, 글을 올리기 전에 그분이 심호흡 한번 했더라면, 네, 그분이 밖에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글을 올렸다면, 네, 그런 충돌은 없었을 텐데, 네, 어떤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통제하지 않고 걸러내지 않고 바로, 네, 글로 쏟아내기 때문에 항상 사고가 생기죠. 네, 우리는 한국어 학부, 그 중에 한국어 교육 전공하시는 분들은 한국어를 가르치겠다는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고 또 한국어 전공은 아름다운 한국어를 잘 구사하겠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하시는 분들보다 더 우리는 아름다운 한국어, 고운 한국어, 그리고 서로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비속어 사용하지 않고 감정 찌꺼기를 글로 남기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온라인 언어 생활을 하자. 그런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요. 그리고 공지사항 확인하셔서 학사 일정, 수강 졸업, 장학금 시험 등등에 관한 일정을 꼭꼭 잘 챙기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메뉴 중에 학교 생활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요. 컴퓨터 특강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그동안에 우리 학교에서 진행됐던 다양한 특강과 오프라인 특강 또 화상 특강 이런 자료들이 올라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제가 아주 짧게 설명드린 것들 첫 번째 교육 실습에 관한 안내 또는 교육과정에 대한 안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걸 차분히 보시면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설명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내용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여러분들 입학할 때까지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뭔가 내가 좀 준비를 하면 좋지 않을까?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사전에 듣고 참고하실 만한 굉장히 많은 보물 같은 특강들이 있습니다. 그거 들으시면서 9월 1일 개강까지 시간을 알차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꼭 가보세요. 학교 홈페이지, 학교 생활, 컴퓨터 특강, 그쪽에 화상 특강, 오프 특강 이런 메뉴들 살펴보시고 제목이 나와요.
특강 제목이 나오니까 골라서 네, 9월 1일 강의실에서 만날 때까지 네, 공부를 좀 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각종 궁금하신 점들이 생기는데요. 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누구에게 내가 이걸 질문하면 좋을까? 그걸 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월 1일 개강이 되고 나면 여러분은 각 과목의 홈페이지로 각 과목의 교실로 온라인상에서 연결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국어 문법 교육을 수강을 한다 그러면 내가 수강하는 과목과 관련되는 질문, 이것은 그 과목 안에 있는 질문과 대답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문의하기 메뉴가 있어요. 거기에 하셔야 가장 빠르고 정확한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학부 사무실이 전화번호가 공개되니까 학부 사무실로 그냥 전화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데 학부 사무실은 학교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곳이라 교과목에 관해서는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목과 관련되는 어떤 질문이나 건의사항 이런 것은 과목 게시판 안에서 해결을 하시고 학부 행정과 관련되는 것 네, 이런 것은 학부 사무실로 연락을 하시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요. 학부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글로 문의를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전화를 하시면 전화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화 연락은 정말 긴급한 상황일 때 좀 해주시고 가능하면 게시판을 통해서 연락을 이렇게 질문을 주고받으시면 일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부 사무실도 점심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학부의 행정 요원들도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자, 한국 시간으로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우리는 휴식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특히 해외에 계시는 분 학부 사무실 전화 안 받아요. 네, 점심시간인지 좀 체크를 해주세요.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모든 일정은 한국 시간이 기준이니까 그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 설정, 해외에 계신 분은 시간 설정을 한국 시간으로 맞추어서 확인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네, 모모에 씨는 일본에 있으니까 우리하고 같으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시차를 항상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 제가 오늘 몇 번 말씀드렸을까요, 이거? 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이 수학점은 스스로 관리하십시오. 라고 안내 다시 또 드립니다. 네. 스스로 관리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냐? 네, 저희가 도구를 만들어 놨어요. 자, 학부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요. 학부 홈페이지에서 공지사항 봐주세요. 공지사항 보시면 공지사항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영역별 이수 영역 자가 확인 방법 안내라고 하는 그 안내가 있고 거기에 엑셀 자료가 첨부되어 있어요. 그 엑셀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그 안에 여러분이 학기마다 이수하는 과목을 이렇게 넣으시면 계속 누적돼서 계산이 되도록 그렇게 설계해 놓은 엑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거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면 문제없이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안내 드렸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학부 홈페이지. 네. 엑셀 다운로드 잊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졸업 때까지 중요한 일정 안내 드릴 텐데요. 이거 매 학기 공지가 되기 때문에 공지사항 확인하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네, 오늘 그냥 간단하게 좀 대충의 학기 흐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개강은 네, 9월 1일이 화요일이라서 네,
8월 30일 월요일 날 개강합니다. 네, 여러분이 수강 신청하시고 개강을 맞기 때문에 이제 수강이 시작이 되죠. 네, 모든 수강은 월요일 0시부터 열립니다. 월요일 0시부터 열리고 출석은 그 다음 주 일요일까지 하실 수 있어요. 2주 동안 출석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8월 30일 개강을 하면 과목을 이제 다 수강 신청해 놓은 거 들으시겠죠? 그런데 이 과목은 내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 과목보다 저 과목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럼 수강 신청 정정을 하셔야죠. 바꾸는 거죠. 네, 그거는 일주일 동안, 첫 번째 일주일 동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불가능합니다. 쭉 공부를 해요. 그러면 8주 차에 8번째 주에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중간고사 온라인으로 봅니다. 자, 시험은 8주차, 15주차 이렇게 2번 시험이 있어요. 네, 온라인으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온라인 시험은 정해진 시간에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학교에서 시간표가 나가요. 네, 그 시간은 어디 기준이라고요? 어디? 대한민국 서울.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기준이에요. 그 시험 시간은. 네, 자, 해외에 계신 분들 시험 시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네, 사고가 자주 납니다. 시험 시간을 잘못 알았습니다. 지금 들어갔더니 시험이 다 끝났어요. 도와주세요. 도와드릴 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해외에 계신 분들은 자, 시간 잘 한국 시간으로 안내가 나가니까 현지 시간 잘 맞추어서 알람 설정 잘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공부를 쭉 해보시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 봤어요.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가기 전에 이 과목은 내가 제대로 이수를 못할 것 같네. 아무래도 이 과목은 포기해야 될 것 같다. 이러실 수 있죠. 네, 성적이 정말 안 나올 것 같다. F가 나올 것 같다.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강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강 철회를 하면 기록이 안 남아요. 여러분이 그 과목을 수강 신청했었다는 기록이 안 남습니다. 네, 그렇지만 수강 철회를 안 하면 여러분이 F를 받으면 그게 F가 기록이 남아요. 네, 그래서 철저하게 F를 숨기고 싶으신 분 수강 철회를 하십시오. 네, 자, 그리고 15주차 사이버대학교는 16주로 운영되지 않습니다. 15주가 한 학기예요. 그래서 자, 8주차의 중간고사, 15주차의 기말고사. 자, 이번 학기의 기말고사는 12월 초에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여름, 겨울에는 계절학기가 열려요. 그걸 우리 학교에서는 집중학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집중학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과목을 이수할 수 있게 하는 건데 2주 동안 한 과목을 공부하시는 거거든요. 이제 도전을 하실 수도 있고 도전하실 수 있죠. 네, 그런데 잘 판단을 하셔야 돼요. 2주 동안에 15주 동안 할 공부를 다 하셔야 되는 거라 굉장히 학습 밀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시도를 해보시고 네, 그 다음에는 평가가 날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집중학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또는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아닌지 판단이 드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모두 끝나고 강의 평가가 진행이 되고 강의 평가를 하셔야 여러분이 성적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강의 평가를 안 하면 성적 확인하는 메뉴가 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강의 평가를 먼저 하시고 강의 조회를 성적 조회를 하실 수 있습니다. 네, 교육실습은 12월 말에 우리 모집을 할 텐데요. 여러분은 이번 학기에는 자격이 안 됩니다. 네, 졸업할 때까지 매 학기 여러분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 네, 모든 과목은 매주 월요일 0시에 오픈됩니다. 출석은 2주 동안 가능해요. 출석은 2주 동안 가능한데 시험은 8주차 그리고 15주차에 어김없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출석을 2주 동안 인정한다라고 생각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하시면 자꾸 공부가 밀려요. 밀리니까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주의 공부는 그 주에 끝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사이버 대학은 아무 때나 들어와서 공부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공부를 제대로 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공부 팁, 성공적으로 온라인 대학에서 공부해 나가는 방법 첫 번째, 일과표 안에 등교 시간을 정해 놓는다. 네. 자, 여러분들 중에 자, 출근하시는 분, 제가 아는 그 우수한 졸업생 직원, 직장인분들 제가 좀 조사를 해봤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할까? 정해진 시간에 공부합니다. 예를 들면 출근을 다른 사람보다 2시간 일찍 해요. 업무 시작 전에 공부를 하고 일과를 시작해요. 그런 분들이 제일 많아요. 왜 퇴근 후에 공부하면 안 되나요? 퇴근 후에는 일과가 많아요. 또는 업무가 넘쳐서 그 시간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업무 시작 전에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더라고요. 나는 집에서 아기를 본다? 어떻게 하세요? 자, 아기가 어린이집 이상 갈 수 있다 그러면 아기를 보내고 집에 들어와서 네, 앞치마 두르고 청소기 밀기 전에 자,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뭐 해요? 컴퓨터를 켜고 공부부터 합니다. 네, 출석하고 공부하고 나서 그때 이제 청소기 돌리고 세탁기 돌리고 설거지합니다. 나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시고 나의 일과표 안에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을 일정하게 정해서 공부를 하세요. 네, 그래야 여러분이 힘들지 않게 학업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말씀드린 대로 출석 인정 기간은 2주지만 그렇게 하면 밀립니다. 매주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매주차의 수업은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70% 이상 쭉 공부가 돼 있어야 출석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출석은요, 여러분 우리 공부하는 메뉴를 보시면 속도 조절하는 게 있어요. 네, 빨리 들을 수가 있거든요. 빨리 듣기로 하시면 출석 체크 안 됩니다, 여러분. 네, 그건 복습하실 때만 쓰세요. 복습하실 때 정상 속도로 70% 이상 강의를 들으셔야 출석이 돼요. 네, 고속 진행 그거 공부할 땐 하지 마세요. 복습할 때만 하세요. 복습. 네, 또 결석이나 지각 처리 3번 지각이라는 말은 뭐냐면 2주가 지나고 나서 공부를 하면 지각이에요. 지각. 2주가 지나고 나서 그걸 공부하면 지각인데 지각을 3번 하시면 결석 1번으로 계산이 되고요. 자, 결석이 4분의 1 그러니까 15주의 4분의 1이에요. 그 정도가 되면 자동으로 F가 떠요. 그건 시스템적으로 그렇게 뜨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도와주세요라고 해도 도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생겼어요. 시험 때 또는 출석 때. 예를 들면 갑자기 여러분이 어디 그 온라인 접속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출장을 가시게 됐다거나, 네. 아니면 급박하게 뭐 어디 불편하게 되셨다거나, 시험을 못 보거나 학업을 이수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면 네, 교수님한테 바로 연락하셔야 돼요. 연락하셔서 유고 상황이다라는 걸 알리시면 유고 결석계 또는 유고 결석계, 유고 결식계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출석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나서 사후에 교수님께 연락을 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사전에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전에. 네. 그래서 내일 시험인데 오늘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오늘 당장 교수님한테 연락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 네. 출장 다음 주부터 어디 통제된 상황으로의 출장이 결정됐어요. 그럼 오늘 당장 연락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수님들이 도와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교재는 교재를 지정해 놓은 것은 교재를 뭐 여러분이 구입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는데 교재가 없는 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그 홈페이지 상에 그 과목방 안에 PPT를 제공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공부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여러분이 학교의 홈페이지 들어오실 때는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접속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여러분 이름으로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외국인인 경우, 네, 모모에 씨처럼 외국인이거나 왜냐하면 외국인은 우리나라 금융 사이트에 접근해서 이거 발급이 안 되잖아요. 외국인 또는 나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 발급하는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학부로 연락 주세요. 학부로 연락 주셔서 뭘 요청하시냐면 자, 모모에 씨 잘 들어요. 공동인증서 발급을 할 수 없습니다. 인증유예를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세요. 인증유예 신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쿱스 로그인. 자, 로그인을 클릭하시면 이런 게 떠요, 여기. 네. 이렇게 뜨는데 여기 마지막에 보시면 인증유예 처리라고 하는 게 있죠. 네. 요 인증유예 처리를 클릭해서 여기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온라인 신청. 네. 이쪽으로 신청하셔서 여러분이 공동인증서를 발급할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증명하셔야 되니까 요게 이런 걸 아마 내라고 돼 있을 거예요. 뭐 나는 외국 사람이에요 라는 걸 증명하는 거. 모모씨 같으면 여권사본 같은 거 내셔도 돼요. 나는 외국인이에요. 이렇게 여권사본 여기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나는 해외 거주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 해외 거주증 뭐 이런 거 내셔도 되고 아무튼 나는 이런 걸 발급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걸 증명하시는 걸 내시면 유예 처리를 해줘요. 그러면 이거 없이도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도와줍니다. 네, 그리고 시험과 관련해서 이게 이제 여러분이 들어가실 수 있는 과목방이에요. 과목방인데 모든 과목방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수업 계획서라는 메뉴가 있어요. 수업 계획서를 보시면 교수님마다 나는 이 과목의 평가를 이렇게 할 겁니다 라는 안내를 여기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중에 평가 항목을 보세요. 평가 항목을 보시면 자, 시험 몇 %, 퀴즈 몇 %, 과제 몇 %,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확인하셔서 이 교수님이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평가를 하려고 하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장학금 받아야죠. 네, 장학금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15학점 이상 이수를 하신 분들만 성적 장학의 대상이 돼요. 물론 성적 순서대로 계산을 하죠. 그러니까 1등부터 쭉 학년별로 해요. 이건 1등부터 쭉 해가지고 해당하는 분들 성적을 드리는데 동점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점일 경우에 예를 들면 A 1등이 뭐 그 1등이 아무튼 3명인데 다 모두 뭐 4.3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누구를 더 순위를 높게 잡느냐라고 할 때는 총 이수학점이 많은 사람이 뭐 더 유리해요. 네, 그다음 그중에 전공 이수학점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네. 장학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는 물어봐야 되죠. 근데 그 중에 이거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아까도 소개해 드렸는데요.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대학생활 거기에 특강 가시면 오프 화상 특강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여기 클릭하시면 여기 이렇게 많은 특강들이 진행됐다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이 중에 요걸 찾아주세요. 네. 요걸 학교생활 한국어학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특강이 있을 겁니다. 여기 가서 다시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네, 온라인 대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얼굴을 서로 보지 않고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화상 강의를 하게 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다 보는 건 아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익명성을 갖게 됩니다. 과목 게시판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학생 신분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누군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을 마주보고 의사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이렇게 불편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네, 바르고 고운 우리말을 쓰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문이 있으시면 한국어학부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메일로 주셔도 되고 이렇게 전화로 주시면 받습니다. 그런데 한국어학부에는 날마다 근무하는 조교 선생님은 2분밖에 안 계십니다. 네, 그래서 특정한 시기에 전화가 폭주하는 때가 있습니다. 수강 신청할 때, 또 그리고 시험 때, 뭐 이런 경우에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통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학부 밴드 이런데 학부에서 전화를 안 받는다라는 글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는데요. 안 받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통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그 문자를 통한 그 질의를 먼저 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조교 선생님들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에는 근무를 하지 않아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 시간 기준입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다가 컴퓨터 문제가 있거나 시스템에 문제가 있을 때 당황하시죠? 특히 해외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네, 국내에 계신 분은 1644-5223, 해외에 계신 분은 822-6907-6703 이쪽으로 전화를 하시면 1년 365일 24시간 통화가 됩니다. 그래서 헬프데스크라고 하는 우리 운영팀으로 연락이 되어서 여러분들 컴퓨터 학습 환경을 원격으로 지원을 해 드려요. 그러니까 긴급 상황이 발생할 때는 여기에 전화를 해서 도움 요청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지금 하시는 상황에 있는데요. 오늘 긴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네,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짧은 시간이죠. 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정보를 여러분에게 막 쏟아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실 수 있을 텐데 오늘 몇 가지의 메뉴를 말씀드렸으니까요. 그 메뉴를 통해서 조금 더 차근차근하게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학교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우리 그 학부 대표님 정장경 선생님, 네, DM 보내도 된다고 얘기하셨네요. 네, 정장경 선생님 학부에서는 지금 언제 OT를 하실 계획이세요? 일정을 보니까 그 8월 28일 날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같은 날에 할 겁니다. 네네. 8월 말쯤에 우리 이제 학부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오리엔테이션이 진행이 될 텐데요. 그때까지 그냥 심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소개해드린 학부 특강, 홈페이지에 있는 학부 특강 그거 보시면서 조금 더 네, 재미있게 학교 생활 기대하시면서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전옥주 선생님 얼굴, 네, 아름다운 얼굴 보여주셔서 네, 감사해요. 네, 오늘 참여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8월 30일에 강의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소미 씨도 고마워요. 네.